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다. 뿌연 안개가 거리 전체를 뒤덮고 나뭇가지에 쌓인 눈이 새순을 덮어버려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었다. 한참 걷던 백기는 도로 양쪽 가로수가 모두 은행나무라는 걸 깨달았다. 늦가을이었다면 이 길은 금빛 은행잎으로 물들었을 것이다. 여기까지 생각이 닿자 백기는 자기도 모르게 걸음을 늦추고 떨어진 은행잎 팔찌와 그녀를 떠올렸다. 비록 그녀와 두 번의 짧은 만남이 있었을 뿐이지만 요즘 그는 내내 그녀에 관한 일들을 생각하고 있다. 사실 처음에는 예지 이볼 같은 허무맹랑한 얘기를 믿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가 그의 손을 잡았을 때 밀려든 기묘하고도 신비한 힘, 미세한 통증과 그녀의 어리둥절한 표정이 그녀의 말을 믿지 않을 수 없게 했다. 그녀는 그의 미래를 보았다. 백기는 그녀가 무엇을 받는지 모른다. 단지 무의식적으로 그녀의 손을 뿌리쳤고 놀람, 씁쓸함, 의혹 등 갖가지 감정이 그의 마음을 스쳐 지나갔지만 결국 단 하나의 생각만 남게 되었다. 그녀가 이볼보라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것. 예지력. NW에게든 다른 세력에게든 그 가치는 엄청나다. 그녀의 능력이 다른 사람에게 발각되면 그녀는 수없이 이용당하는 운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백기는 잘 알고 있었다. 자신이 왜 낯선 사람의 미래까지 걱정하는지 생각할 틈도 없이 그는 무의식적으로 이 일을 숨겼다. 가을이 되면 은행이 노랗게 익어 떨어지는 것처럼 그가 그녀를 구한 것도 그녀의 이볼 알아보기를 포기한 것도 다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인 것 같았다. 지지직 잡음이 들렸다. 무전기에서 흘러나오는 소리가 그의 회상을 막았다. 목표물 위치 확인. 목표물 위치 확인. 백기는 은행나무 가지에서 시선을 거두고 얇게 쌓인 눈을 밟아 흩트렸다. 시선은 이내 날카롭게 변했다. 목표물이 연모 고등학교에 잠입했다. 백기가 연모 고등학교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NW 관계자가 학교를 봉쇄하고 있었다. 호기심을 느낀 시민들은 학교 맞은편에 서서 수군댔다.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는 사람도 있었다. 제복 입은 사람이 몇 있었지만 저지할 틈도 없는지 열심히 폴리스 라인을 치며 무전기로 무언가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다. 백기는 인파를 돌아 곧장 학교로 향했다. 그는 텅 빈 건물을 훑어보고 말했다. 사람들은 다 철수했나? 서류를 든 여자 대원이 얼른 고개를 끄덕이며 손에 든 자료를 뒤적거렸다. 거의 다 철수했습니다. 폭설 때문에 꽤 오랫동안 휴교 중이라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백기는 미간을 찌푸리며 그녀의 손에서 자료를 가져왔다. 거의 다? 백기가 되묻자 여자 대원은 멈칫하다 머쓱한 듯 말했다. 방금 2분대가 명단을 확인했는데 한 명이 없어졌습니다. 인질이야. 백기는 거의 반사적으로 말했다. 이런 상황이 그는 너무도 익숙했다. 놈이 학교에 온 목적은 명확해. 그럼 이제 우리는... 봉쇄를 유지하고 2분대는 여기 남는다. 나머지 인원은 2인 1조로 흩어져 수색을 실시한다. 백기는 간단하게 임무를 지시하고 자료를 덮어 곁에 있던 대원에게 건넸다. 그리고는 일사불란하게 임무 수행을 준비하는 대원들을 보며 잠시 생각하더니 한마디 덧붙였다. 찾으면 나한테 바로 알리도록. 자료에 적힌 대로 이번 목표는 영양형 이볼을 지닌 채로 단시간에 엄청난 힘을 폭발시킬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이런 이볼 범죄자는 NW가 출동할 필요가 없지만 이번 상황은 특수했다. 이 이볼버가 휴대한 무기를 모른 척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 범죄자는 암시장에서 유통되는 총기뿐 아니라 독가스탄도 가지고 있었다. 학교 잠복을 선택한 것도 이것 때문일 것이다. 일반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잡는 것이 NW를 위협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니까. 백기가 앞장서고 키가 작은 남자 대원이 그를 따랐다.
그들은 제일 큰 건물을 가로질러 다른 건물로 향했다. 여기에 건물이 하나 더 있었군요. 남자가 두리번대다 문득 뭔가 생각난 듯 호기심에 찬 눈으로 백기를 봤다. 그러고 보니 백 대장님 연모고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1년 다니다 NW에 합류했지. 담담히 답한 백기는 건물 현관 앞 계단에 발을 내디뎠다가 뒤에 있는 대원이 따라오기 전에 한쪽의 작은 정원을 가리키며 말했다. 너는 밖을 맞도록. 백기는 옛날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남자는 이 기회에 궁금증을 좀 채워보려 했다. 하지만 이토록 빨리 임무가 떨어질 줄이야. 남자는 한숨을 푹 쉬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의 건물에 비하면 이 건물은 훨씬 아담했다. 유리창 너머로 그럭저럭 내부가 보였는데 어떤 방에는 체육용품들이 있고 어떤 방에는 실험 도구나 화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백기는 계속 올라갔지만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창밖에는 끊임없이 눈이 내리고 복도 유리에는 얇은 서리가 끼어 있었다. 밖을 내다보니 은행나무 한 그루가 시선에 들어왔다. 요즘 부쩍 은행나무가 눈에 띈다. 백기는 그 나무를 힐끗 쳐다본 후 더 생각하지 않고 몸을 돌려 수색을 계속했다. 건물 구조는 매우 간단했다. 옥상을 제외하면 5층 구조. 층마다 4개의 방이 있고 주로 특별활동실이었다. 5층에 들어선 순간 백기는 특유의 예민한 감각으로 뭔가 잘못됐음을 깨달았다. 눈보라치는 소리 외에도 천이 마찰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기 때문이다. 누군가 있다. 눈이 천천히 떨어진다. 백기는 왼쪽 끝에 있는 음악실을 바라봤다. 목재 여닫이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그는 창밖을 힐끔 보고 뒤돌아 옥상으로 향했다. 권총 한 자루, 비수 한 자루, 독가스탄 2개, 방독면은 없겠지. 이 볼은 영양형이고 방금 본 자료를 머릿속으로 정리해보고 백기는 무전기를 꺼내며 옥상 문을 열었다. 찾았다. 동쪽 특별활동 건물 5층 음악실. 간단 명료하게 위치 정보를 공유한 뒤 그는 무전기를 옆에 던져놓고 총의 장전 상태를 확인했다. 옥상은 유난히 바람이 거셌다. 순백의 눈꽃이 검은 군복에 닿자마자 바람에 날아가 버렸다. 백기는 옥상 가장자리에 서서 오른손 장갑을 벗었다. 매서운 눈보라가 그의 눈빛을 차갑게 얼려버렸다. 그 날카로운 냉기는 눈 속에 우뚝 서 있는 늑대 같았다. 그는 폴짝 뛰어내렸다. 곧이어 유리 깨지는 소리가 온 건물에 퍼지며 연모 고등학교의 평화를 깼다. 백기는 창틀을 딛고 서서 깨진 유리도 얼굴에 베인 상처도 신경 쓰지 않은 채 음악실 구석의 두 사람을 바라보다 그들을 향해 똑바로 걸어갔다. 10분 후 5층 음악실 입구. 여닫이 문이 열리고 백기와 함께 행동했던 키 작은 대원이 대열의 선두에 서서 음악실로 들어왔다. 그는 긴장된 표정으로 총을 들고 있다가 이상한 가스가 없다는 걸 확인하고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장면을 보고는 다시 헉 숨을 들이켰다. 바닥 가득 깔린 유리 파편이 서늘한 빛을 뿜고 눈과 피가 한데 섞여 있었다. 붉은색이 창틀에서 구석까지 이어져 있고 그들이 오랫동안 찾아다닌 인질이 머리를 감싼 채 덜덜 떨며 무언가 끊임없이 중얼대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이번 작전의 목표물이 바닥에 쥐죽은 듯 제압당해 있었다. 반쯤 깨진 안경을 코에 걸친 채 바닥에 찰싹 달라붙어 있는 그 얼굴에는 고통스러운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그 흉측하게 일그러진 얼굴을 본 사람이라면 누구든 놀라 숨이 멎을 것이다. 백기가 출입문을 등진 채 남자를 제압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그의 표정을 볼 수 없었지만 찢어진 외투와
손가락을 타고 뚝뚝 떨어지는 피, 그리고 잔뜩 헝클어진 갈색 머리카락을 볼 수는 있었다. 설마 혼자서 제압한 건가? 영양형 이볼버는 좀처럼 제압하기 힘들다. 게다가 목표물은 총기와 무기를 소지하고 있어서 NW도 4개 소대를 현장에 투입했건만 백기 혼자서 해치울 거라곤 상상도 못했다. 키 작은 대원은 긴장으로 침을 꼴깍 삼켰다. 그제야 그가 모시는 대장, 비밀리에 감시받는 이 위험인물이 이토록 공포스러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왜 상부에서 백기를 병기라고 부르는지 비로소 알 것 같았다. 좀 어때? 백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음악실에 있는 사람들 모두 고개를 돌려 문 쪽을 바라봤다. 그는 이미 응급처치를 받고 왼쪽 뺨에 거즈를 붙이고 있었다. 인지를 돌보던 여자 대원이 쓴웃음을 지었다. 좋지 않습니다. 아마 조금 더... 그때 인질이 몸을 심하게 떨기 시작하더니 자기 몸을 감싼 담요를 꽉 쥐고 그 안으로 몸을 숨기려고 애썼다. 그는 떨리는 눈빛과 경계하는 표정으로 백기의 행동을 주시했다. 괴물이라도 쳐다보는 것 같았다. 여자 대원은 조금 난처한 듯 백기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얼른 그를 데려갔다. 백기의 곁을 지나갈 때 그녀는 남자가 중얼거리는 말을 들었다. 괴물... 백기도 그 말을 들었지만 그저 담담히 창가의 피아노를 바라봤다. 새하얀 피아노에 피 얼룩이 묻어 위화감이 느껴졌다. 깨끗이 치워. 그 자리에 멍하니 있던 사람들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키 작은 대원이 백기 곁으로 다가와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다. 대장님, 마음 쓰지 마십시오. 백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가볍게 끄덕였다. 그는 정말 마음 쓰지 않았다. 진작에 익숙해진 일이기도 했다. 그는 각종 범죄자들로부터 많은 사람을 구했다. 감사를 표하는 사람도 있었고 무서워서 말도 걸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의 힘을 두 눈으로 본 대부분의 사람은 모든 이볼버를 괴물로 규정했다. 그때 누군가 허겁지겁 방으로 들어왔다. 손에 든 무전기가 아직도 지직거리고 있었다. 백 대장님, 방금 지원 요청을 받았습니다. 또 도주범인가? 아닙니다. 이번엔 시민들의 반이볼버 폭동입니다. 공기가 얼어붙은 것 같았다. 음악실 안의 그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다. 창밖에 눈 내리는 소리만 사락사락 들렸다. 마치 사람들이 조용히 다투는 듯한 소리였다. 백기는 다시 장갑을 낀 후 외투를 들고 음악실을 나섰다. 가자. 이렇게 아픈 건 오랜만이었다. 저번에 이런 느낌을 받았을 때는 연모고에서였다. 당시 영양형 이볼버에게 머리를 세게 맞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통증이 좀 달랐다. 머리가 터질 것 같았고 타오르는 불길이 백기의 의지를 무너뜨렸다. 앞에 사람들이 흐릿하게만 보였다. 간신히 무언가를 알아낼 수 있었지만 날카로운 힘 때문에 다시 의식을 잃었다. NW717이 폭동을 일으켰다. B등급 위험 1차 판정. 억제 준비 필요. 차가운 목소리가 그의 귀에 들려왔고 동시에 울음을 머금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또 한 번 백기의 이름을 불렀다. 그가 땅에 쓰러지고 어두컴컴한 사람들이 그를 둘러쌀 때까지도 그 여자의 목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몽롱한 시선 속에 갑자기 누군가가 나타났다. 여자는 필사적으로 사람들 속을 비집고 들어가더니 떨면서 두 팔을 벌려 그의 앞을 막았다. 백기의 의식은 희미해졌고 눈앞으로는 순간순간 화면들이 흘러갔다.
그는 작은 수역에 담겨져 있는 물고기 같았고 똑딱거리는 기계 소리가 귓가에서 맴돌았다. 또 갑자기 새까만 엽총에 맞아 추락하는 새가 된 것 같기도 했다. 많은 것들이 머릿속에서 떠올랐다. 차가운 실험실, 조금씩 피가 흐르는 느낌,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두려운 눈빛. 그리고 방금 들었던 그 말이 떠올랐다. 우리가 힘들게 찾아왔던 블랙 스완 퀸이 바로 여기 있어. 퀸. 그가 자리에서 봤던 이름. 블랙 스완이 계속 찾고 있던 사람이다. 알고 보니 그녀가 바로. 앞을 가로막는 몸짓은 야위고 가냘퍼 보였지만 꼿꼿한 목과 등은 그녀의 강인함을 보여주었다. 그의 기억 속에서 누군가가 그의 뒤에 숨어 있지 않고 이렇게 그의 앞을 가로막은 것은 처음인 것 같았다. 비켜. NW 계획을 방해하는 자는 모두 죽여버릴 거야. 주변의 목소리는 점점 시끄러워졌지만 백기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리지 않았다. 이 세상에 오직 그 뒷모습 하나만 남아있는 것 같았다. 블랙홀 같은 총구가 그녀의 이마에 들이닥쳤을 때 그녀는 뭔가 결심한 듯 고개를 치켜들고 말했다. 나는 이번 대설 사건의 핵심 인물이에요. 난 그녀의 목소리가 갑자기 멈추었다. 백기가 손을 뻗어 차가운 손바닥으로 그녀의 팔을 잡았다. 설산이 너무 추워서인지 그녀의 손도 차가웠다. 순간 백기는 후회했다. 왜 그녀와 함께 탐사하겠다고 허락했을까? NW717 복귀 명령에 복종한다. 그는 억지로 버티며 이 말을 꺼냈다. 그녀의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눈빛 속에서 백기는 그녀의 목을 껴안아 자신의 옆으로 끌어당겼다. 다른 한 손을 주머니에 넣자 차가운 팔찌가 손에 닿았다. 지난번에 넣어둔 게 다행이었다. 그는 그것을 그녀에게 돌려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